안녕하세요. 내신일 다영쌤입니다. 자, 영어 내신에 여러 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법, 어휘 유형, 문장 삽입 유형, 또는 빈칸 추론 유형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어려운 유형은 아무래도 서술형 유형이겠죠. 이 서술형 유형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리는 정말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유형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오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해법들을 알기 전에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서술형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빈칸 단어 쓰기입니다. 자, 지문에서 그냥 빈칸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휘를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지문 안에 있는 보기를 넣게 하는 거는 좀 쉬운 유형이고요. 새로운 단어를 써라 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나 다른 서술형 유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잘 출제는 안 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 빈칸 단어의 좀 더 파생된 형태인데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냐면은 이렇게 빈칸이 여러 개를 뚫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의 적절한 보기를 골라서 집어넣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쓰기 때문에 조금 체감상 어려운 느낌이 들 수가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풀어봤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빈칸 통문장 쓰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빈칸을 뚫어놓고 보기와 조건을 줘서 쓰게 하는 유형이 있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한글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냥 완전한 빈칸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들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조건과 보기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서술형 유형이 여러 주관식 문제들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어떤 형태도 있겠고 그러나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런 통문장 형태들, 통암기의 형태들보다는 요새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다 밑줄을 친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이렇게 틀린 어법이죠. 틀린 어법을 골라서 적절하게 고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요즘에는 학교들에서 거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들 중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서서 우리가 어법 정리하면서 얘기했었지만은 사실 그냥 어법이 객관식으로만 나와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버리니까 정말로 이제 어법이 약하고 문법 개념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얹어서 심화된 형태는 뭐냐면 바로 이유까지 서술하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골라서 고치고 그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까지 써야 되는, 그러니까 문법 개념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법 형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정말 어렵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법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대비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대세는 바로 요약문 쓰기입니다. 요새 아예 그런 그 교육의 방침 자체가 서술형을 단순 암기보다는 이렇게 창작형, 그죠? 영작형 형태를 내라,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단순 영작보다는 이렇게 영작하는 스타일의 요약문 쓰기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따른 적절한 요약된 내용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인 건데 이런 문제를 영작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맞추기가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 제목 쓰기, 앞에서 봤었던 요약문 쓰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주제 쓰기, 적절한 제목 쓰기, 조건과 보기에 맞춰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는 형태겠고요. 그리고 잘 나오지는 않는 형태인데요. 우리 함축 의미 추론 아시죠? 원래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 함축된 의미를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어렵겠죠.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렇죠? 문장 전환형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if절의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라라던가 as절로 바꾸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영작 형태,
뭐 직접 의문문은 뭐 간접 의문으로 바꿔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장 전환형 문법 개념을 물어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업 때 문법을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을 강조하는 학교에 종종 내기도 하는 이런 형태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유형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솔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형. 우리 앞에서 봤었던 단어 쓰기 또는 문장 쓰기들인데 사실 얘네들은 이름 그대로 암기형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지문으로 통암기를 해버리면 정말 편하죠. 그렇죠? 이거만큼 완벽한 솔루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 전체를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각각에 들어갈 단어들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보기의 어휘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어휘가 아닌 바이라면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서술형에서는 보기까지 굳이 변형을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암기가 돼 있다면은 뭐 그야말로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앞에서 봤었던 이런 서술형 문제들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못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조건과 보기만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조심해서 잘 쓰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문의 양이 5배, 6배 막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수많은 내용을 우리가 전체 통합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쌤의 현장 강의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은 뭐 한두 명 손에 꼽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과목 하기도 바쁘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쌤은 이러한 솔루션을 줍니다. 뭐냐면 중요 문장 위주로만 암기를 해라. 문법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중요 문장들이 보통은 서술형 나오기 때문에 주요 문장 그리고 주제문까지만 좀 암기를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물론 통암기하는 것만큼의 확실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통문장 문제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쓸 때 쌤이 수업을 할 때도 보여줬지만 주제와 핵심 문장을 꺼내놓고 이 핵심 문장을 암기를 하라고 쌤이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장만 암기가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쌤이 수업 중에 야, 이 문장도 중요해 했었던 그런 뭐 강의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그 문장들이 또 나오기도 하겠고 쌤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주제들 영어로 정리한 것들을 쌤이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나눠주곤 하는데 아예 똑같이 나와가지고요 이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제 쓰고 이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른 자료들도 참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기만 가지고 비슷하게 조합을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주제문이든 통문장이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이렇게 주요 문장만 암기를 하더라도 뭐 선생님들이 정말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바로 딱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이 주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뭐 문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냈었던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문제로 나온 문장 위주로 암기를 하면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쌤이 카페나 유튜브에 업로드 해두는 문제죠. 이 문제를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주 나오네 암기해야지 하면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요즘 대세 영작형 서술형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일단은 앞서 얘기했었지만 뭐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쌤이 생각하기에 여러 이제 서술형 문제들의 어떤 순위라고 할까요? 선호되는 형태들은 일단 어법 틀린 거 고치기가 요즘 제일 많이 나와요. 어법 그리고 서술형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컴플레인 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법 틀린 고치기 정말 많이 내고 그리고 빈칸 통문장 영작도 마찬가지로 컴플레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곁들여서 내고 그 다음에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형 요약문 쓰기, 주제 제목 쓰기, 그리고 밑줄 함축 의미 쓰기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한 2개 정도를 같이 곁들여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서술형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영작 능력이 없으면 이런 유형들을 맞출 수 없게 되겠고 거의 뭐 6점에서 한 많으면 20점 가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작 기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문법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영어 문장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쌤의 서술형 강의도 있지만 뭐 다른 쌤의 서술형 강의든 뭐 아니면 다른 시중의 교재가 됐든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동안에 준비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 꼭 방학 기간 동안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이 서술형 기본 능력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런 유형들을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도중이든 또는 시험 현장에서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요약문 같은 거, 네, 뭐 아무리 뭐 암기하고 문제 풀어봐도 똑같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과 보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작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히 이 영작형 문제들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작 변형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것. 다시 한번 쌤의 문제. 실제로 이렇게 요지 쓰기 문제가 쌤이 연습을 시켰었는데 현장 학생들과 그 다음에 쌤의 인강 학생들 근데 실제 어떤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쌤 덕분에 문제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해놔야 대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선생님의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웬만한 자료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 최대한 받아서 많이 풀어보면서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말 그리고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들을 풀고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쌤의 유튜브나 네이버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Q&A 올려주면 쌤이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줄 테니까요.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대비 잘 해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중간 기말 꼭 대박 나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또 다른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